안녕하세요. 1월 30일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무모한 그러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름하여 주식 매도의 기술. 주식 매도의 기술의 매도 또는 매도 타이밍, 이러한 것을 어느 유튜브도 영상을 2개 이상 3개 이상을 다루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많고 어느 한두 개로 정착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두 개의 영상만으로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연구를 했고,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분께서 지수가 1월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됐었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FOMC라든지 1월에 제약바이오의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보이면서 매수보다는 또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매수는 어느 정도 좀 되겠는데 매도를 저는 못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가지수의 매도 기법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대략 저는 7개 정도나 많으면 10개 정도만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매도 기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조금 더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하게 많은 부분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여기서는 이게 아닌데 그럴 수가 있고요. 7개에서 10개의 영상을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다룰 텐데,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도, 제목은 달라도 그 내용들은 중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어느 유튜브도 이렇게 매도 기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룬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오늘 이 주식 매도의 기술 첫 번째 하기 전에 유튜브를 했는데 이분이 대략 50만 명인지 돈깡이 알고 하는 투자부, 요분은 2개 정도. 대략 욕심을 피우고 원칙 매매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도를 13분, 15분, 14분 정도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정도의 매도 비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지 마라,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영상이지 하나만한 사실 영상입니다. 하나하나 를 구체적으로 실전용으로 다루는, 우리나라에서도 25년 이상을 제가 주식을 했는데 매도에 관한 기법으로 나온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김종철 씨가 했던 2000년 초반 정도에 나왔던 그 이후에 어느 책에서도 매도 기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본 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간간히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또는 다양한 보조 지표를 통해서 구름대를 이탈하면 또 중심선을 내려오면 전환선을 하회하면 등등등 이런 부분으로 매도, 이와 같이 매도의 방법은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들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를 앞서서 욕심을 비우고 원칙 매매를 하라가 전제 원칙이고요.
알파와 오메가, 즉 끝없는 요 여러 가지 1, 2, 3, 4가 있고 여기다 더 채울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 영상을 하면서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요. 띄엄띄엄 스탑을 하면서 생각나는 실전용으로 꼼꼼하게 구석구석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것 욕심을 비우고 원칙 매매를 하라. 아무리 좋은 기법을 하더라도 시시각각 종목에 따라서 이 원칙이 바뀐다라면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99단원인데 36 얼마야 그러면 18 이렇게 나와야지 뒤돌아서서 3일은 3, 3이 6, 3, 3은 9, 18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면 어린아이가 99단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차트적으로 어느 위치 여기 전고점에 왔어?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네. 저항의 역할을 받았네. 누군가는 여기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익절하고 싶은 수익률을 확정짓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녹아져 있네. 따라서 이 가격에는 저항의 역할을 하네. 그렇다면 그곳에서 매매하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저는 7가지에서 10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여러 번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스킬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익히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저항선이 무엇인가부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resistance, 반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고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HLB가 되는데요. HLB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죠. 이런 것도 우리는 저항 가격, 저항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2018년도에 이 가격대를 형성했고요. 어쨌든 이 가격대 그리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붉은 자리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 언급을 드렸는데 욕심이 비우고 원칙 매매를 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격언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 사람의 형상을 비유하게 된다면 가장 낮게 사고 머리 꼭대기 천정에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때 무릎 정도에서 사고 그 이상에서는 수익률은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5%만 챙기면 돼. 나는 30% 이상은 돼야겠대. 역시 수익률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원한 매매, 원칙 매매에 따라서 매매하시도록 절대 여기 대전제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매매 원칙을 하라. 그리고서 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들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이 움직이면 차트를 보자마자 손은 움직이는 매도하는 그러한 상태까지를 만들어야 주식시장에서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항선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데요.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의 고점, 그러한 부분도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저항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가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저점에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트리플 바닥이라고 하죠. 이러한 지지 라인을 딛고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러한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이 가격은 저항선이 됩니다. 이 또한 저항이 되는 것이.
따라서 이 전저점 자리를 무너지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는 흘러내리고 다시 한번 터닝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지받는 자리는 저항이 되어서 이 저항선에서 우리는 익절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 넥스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에서 분봉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와 같이 하락을 하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이곳에서 단기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어느 고점에서 머무르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죠. 다시 지지선을 잘 봤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곳을 돌파를 하지를 못하죠. 이러한 전고점 자리가 일부를 매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고점 자리 이런 곳이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매도를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매도를 하기에 앞서 가장 낮은 가격에 좋은 자리에 일단은 매수를 잘 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도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되고 그 주식은 우선은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매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300만 원 정도, 어느 사람은 100만 원 정도, 어떤 사람은 기본 1억, 3억 또는 10억 원을 매매를 하죠.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매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자리라든지 바로 위에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평균선이 있다라면 그러한 자리는 모두 저항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1,000만 원 투자를 했으면 내가 전량을 매도할 것인지 내가 일부 20%만 매도할 것인지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매도는 충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매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투자한 기업의 성장 속도 또는 가치에 따라서 이 매도 수량은 달라지게 되겠죠. 비중과 수익률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기업이 급성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에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됨으로써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아주 대단히 크다라고 한다라면 수익률도 클 것이고 그리고 전고점 자리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보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이렇게 매매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래핀이 글로벌에서의 탑인 그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연구도 오래 걸릴 것이고요. 오랜 동안 2년 3년 이상의 어떤 계약이 만약에 터져서 그렇다면 앞전에 그러한 전고점은 그동안에 여러 수십 차례를 그러한 저항선에서 밀렸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 또는 수익률에 따라서 매도는 달라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세운 다음에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후회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전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또 후회가 될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이 70%. 그리고 상승하는 부분이 30%. 그러나 그 적은 30%의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속도 또는 가치에 따라서 비중과 수익률 또는 금액에 따라서 매도 수량은 달라지는 그러한 원칙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세 번째는 수익률에 따라서 매도는 달라지는데요. 요즘에 유료 사이트, 제가 이 10년,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3% 정도만 수익을 내게 되면 문자로 매도 그런 사인이 나옵니다. 나는 20%의 매도를 할 거야. 30% 매도를 할 거야. 그런데 그러한 30% 또는 10%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앞전에 기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앞전의 고점이라든지 또는 주가 이동 평균선의 저항선의 위치에서 매도를 걸어두고 또 이렇게 일상에서 일을 보시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매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트 사이언스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죠.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다가 밀렸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가 많이 매도를 하고 싶은 자리죠. 만약에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야 되는데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잘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데 이 앞전의 자리 이런 자리가 저항선이어서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트를 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영문으로 좀 바꿨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분봉의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8만원 정도를 대단히 강력하게 잘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지난해 8월 이후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곳을 8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7만원 정도까지 내려오고 다시 상승을 하되 8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자리에서는 최소한 일부라도 10% 또는 20% 원칙 매매 투자자분들께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전고점 앞에의 고점 자리에서 익절하시면 되겠다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저항선에서 매매를 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9일 제지의 분봉 상황인데요. 최근에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곳 4,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서 4,250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라고 한다면 3%, 4% 초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늘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여기에 최근 들어서 4,000원 정도만 충분히 사면 얼마든지 4,200원에 익절할 수 있는 3, 4%를 며칠마다에 한 번씩은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 조금씩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도 역시 앞전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9일 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호흡으로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러한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또 그 넥스트 사이언스를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넓은 그림을 보게 되면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 넥스트 사이언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전에 보면 이와 같은 자리가 상당히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이곳을 한 번을 하회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다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지받던 자리가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곳 25,000원 이상에서 팔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 정도가 바로 어떤 자리요? 어깨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맨 바닥 자리, 발바닥 자리지만은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요? 무릎 자리죠.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전의 지지 라인, 즉 이러한 지지 라인이 하회했을 때는 이러한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즉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는요. 앞 고점 자리, 앞전에 있었던 그러한 돌파하지 못한 자리도 저항선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HLB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최근 HLB는 큰 폭의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 하락장에서도 저항선의 매매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또는 2, 3일의 간격을 두고서 물론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의 여건까지 자꾸만 고려를 하면서 말이에요. 주가가 흘러내리더라도 바닥과 상승, 저점과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즉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봉을 통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끊어버리면 됩니다. 주가가 이곳을 무너졌었고 그리고 하회하고 그리고 반등을 하되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매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항선에 대고 익절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급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쑥 올렸다가 타는 그러한 모습도 앞전에 61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봉에서도 그러한 저항선 매매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 부분은 최근 HLB 테라퓨틱스에 해당을 하는데요. 요 부분을 확대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죠. 이러한 자리는 1월 18일 날에 하루의 고점이 한 8% 정도가 올랐습니다. 바로 어디요? 11선 부근에서 이런 11선을 맞고 떨어지죠.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동평균선 만약에 여기에서 샀다라면 이동평균선 요 근방에다가 걸어두고 빠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항선에 대고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HLB 테라퓨틱스도 1월 26일 날에 8.64%까지 나왔었죠.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이것도 역시 5일선을 돌파하고 11선 정도가 이 HLB 테라퓨틱스는 또는 21선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전부 다 요게 21선 요것은 가파라서 11선 정도에 닿기만 하면 또 밀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됐죠. 이러한 이평선도 역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하락장에서도 또는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정도까지 분봉을 통해서 이런 정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상당하게 10년 이상을 하거나 기술적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어야 여기에서 꾸준하게 데이 트레이딩이 이런 기술로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또는 걸어두더라도 꼭 거기에 닿을 수 없으니까 바로 아래 이렇게 서너 호가 정도의 줄기차게 걸어둔다든지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항선 지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매도와 매수를 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는 것이에요. 저 세로이의 그러한 식구님들도 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그렇다라면 이러한 기술들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락장이나 또는 상승상에서도 여전히 상승을 할 때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할 때는 지지선을 짓고 그리고 고점들이 점점 높아져가는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지난 한 주의 매도 팩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팩토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거 35,000원 정도 한가를 맞았던 여기를 한번 매도 팩토를 한번 여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이렇게를 하게 되면요.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매도 팩토 부분은 지난 1월 13일이죠. 이렇게 한가를 맞았던 부분이요. 37,500원 정도의 한가 하면서 다시금 여기를 하회를 하면서 강력하게 35,000원 정도를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졌는데, 무너지고서 다시 요거가 아마 목요일 정도,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급락장이 왔었죠. 3%대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기 상승을 하되 어디까지요? 전고점 자리, 이런 부분이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간 조정으로 거치면 어디요? 다시 요 자리거나 어디요? 4만원짜리, 4만원짜리, 4만원짜리는 자꾸자꾸 밀렸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잘 받고 횡보를 한다라면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단기 1차, 2차 이런 부분이 바로 저항선, 앞전을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저항선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 투자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의 성장 속도, 가치, 이런 부분들과 또는 거래량, 수급,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저항선에서, 또는 저항선이라고 한다라면 앞전의 고점 자리, 그리고 이동평균선 하락장에서의 21선, 61선, 바로 주가 위에 있는 그러한 선들이 저항선, 그러한 곳에서 한 번 정도는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급이 대단히 많이,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그곳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우리가 훨씬 더 주식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 단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들고서 끊임없이 차트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한 네 번째요. 매도 후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 내가 매도를 한 이율에 200%, 300% 급등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기업 가치를 하지 않고 내가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원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3%만 만족을 했더니만 나중에 팔고 났더니 500% 더 상승하더라. 그것은 기업을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매도 후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하락을 하여 다시 저점 매수, 그러한 부분들은 대단히 신중하게 매도해야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도를 하고 크게 손실 보는 이유가 어느 정도 원칙 매매에 따라서 매도를 했더니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추격 매수해서 그 수익한 그런 부분까지 몽땅 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순간에 밀리게 되면 손절 처리하게 되면 결국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 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또한 매매 원칙에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할 때는 전체적인 장의 흐름에 따라 매도는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 그리고 가급적 또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도는 또 오전 11시라든지 또는 아침장이라든지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2시 이후에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매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수익률과 매도 금액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상당히 어렵죠. 따라서 이와 같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섣부르게 여기서 매도하라, 저기서 매도하라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항상 그 기업을 연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해서 오늘은 매도의 기술 첫 번째,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 저항선이라고 한다라면 앞전의 고점,
또는 바로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그것이 일봉이어도 좋고 주봉이어도 좋고 분봉이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하는 그 가격은 쉽사리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저항선을 넘기에는 충분히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 한 그 저항선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많은 분들이 익절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그러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이제 이러한 그 원고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것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그래서 여러 번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심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늘 댓글에 달아두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절대적으로 원칙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이고 많은 부분들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니까 참고하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부분도 끝없이 반복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기계적인 매매에 임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늘 주식은 매도를 할 적에는 욕심을 비우고 원칙 매매하라는 것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주식 매도의 기술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